바로 일주일 전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북한에서 7월 3일을 매년 핵 명절로 기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일단 들어보고요. 요즘 북한군 동향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조선인민군 전략권은 우리 당의 믿음직한 핵무장력이다. 7월 3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군절로 한다.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점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다. 자, 황성준 위원님께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그 무수단 발사하고 난 이후에 북한군에서 뭔가 대남 위협은 엄청나게 하는데 원래 하던 대로 뭔가 도발하려는 군도발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저 명칭에서 보다시피 지금 네. 전략군절, 사실 뭐 잘 알지만 핵무기절 아닙니까? 네. 이런 걸 만들었는데 지난 5월 9일날 노동당 대회라든지 이번 최근에 한 최고인민회의를 보면은요, 네. 군을 강화시켰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네. 재래식 원래 정통적인 군 출신들은 별로 등장을 못했습니다. 네, 네. 대부분이 뭐 어떤 출신들이냐면 저는 핵미사일 전략군 내지는 군수산업 부분에서 핵미사일을 개발한 부분들, 네. 그다음에 정치국을 장악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만 등장을 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남북 간의 경제적 차이가 나면서 네. 대내적 군비에서 차이가 나고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은 믿을 수 있는 게 전부 핵에만 전부 치중을 하게 되고요. 네. 핵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설마 핵을 쏘겠느냐 하는데 네. 결국은 북한이 의지할 수 있는 건 핵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건 재래전 전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핵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좀 아주 무시무시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핵이라는 거 함부로 도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재래전 도발에서 약간 자제하고 있는 모습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자제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변종국 기자, 내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거든요. 북한이 항상 위협할 때 미국을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내일 뭔가 도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북한이 좀 도발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내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이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도 보면 2006년에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고요. 미국 독립기념일 즈음에. 네. 또 2009년에도 노동미사일 두 개를 발사하는 등 이게 도발이 간간히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또 맞이해서 네.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북한이 지금 안 쏜 미사일, 시험 안 한 미사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또 어떤 거를 쏘면서 또 무슨 도발을 할지는 우리가 군 당국이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네. 특히 이제 서해 NLL 근처 연평도 이북에 있는 무인도가 두 개 있습니다. 갈도와 아리도. 지금은 무인도가 아닌데 과거에 무인도였지만 지금은 군사시설이 들어와 있는 이곳에서의 또 하나의 도발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황 의원님, 변 기자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은 갈도와 아리도에서 해상 전투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도발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갈도가 그전까지 무인도였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군 당국이 관찰한 방향은 이 122mm 방사포를 갖다가 육문을 배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뭐 그냥 포 6개 갖다 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보실지 모르는데요. 네. 저 황해도 해안 일대를 전부 커버하는 게 인민군 4군단입니다. 네. 그 4군단 전체에 있는 122mm 방사포가 36문입니다. 36문. 그 중에서 6문을 갖다 온 건데요. 또 하나 말씀드린 게 너무 전문적인지 몰라도 방사포는 그냥 나눠서 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점 먹고 집중 포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소위 말하는 집중 화력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런 군사구역에서 어긋나는 짓을 하거든요. 그 어긋나는 짓까지 하면서 왜 할까? 그럼 북한군은 바볼까? 네. 그랬을 경우에 그는 갈도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도발을 획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것이 군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네. 북한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도발을 할 우려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데 정작 김정은은 학교를 찾아갔다고 하죠. 변정욱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 추대가 됐죠. 추대가 된 이후에 첫 번째 현지 지도장으로 뭐 군사 시설이 아니라 네. 평양 중등학원을 찾았습니다. 네. 이 중등학원은 중학교에 갈 나이가 된 고아들을 양육하는 기관인데 이 면적이 한 7,200평 됩니다. 7,200평이면 축구장 한 3개 반 크기입니다. 굉장히 큰 시설이고 네. 가장 좋은 지금 중등학원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안에는 뭐 교실도 있고 실험실도 있고 양육 시설도 있고 굉장히 최첨단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은이 최근에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대상, 자신을 상징하고 충성심을 교육시키려는 대상이 청소년과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거에도 이제 청소년 시설과 청소년 단체를 지도 격려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취지에서 볼 때 어린 학생들에 대한 자신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현지 지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화면을 보니까 학교가 정말 남한 학교 버금갈 정도로 아주 잘 지었는데요. 아마 정말 핵심 엘리트들의 자녀들만 저 학교를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황성준 의원님. 그런데 북한 그냥 보통 사람들은 정말 살기가 힘들죠. 그래서 막 고리 대금업자한테 돈을 빌려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금융이 점점 더 확산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 사람들이 고리대금업에다가 돈을 빌리는 건 과거부터 쭉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굉장히 관심이 되는 거는 단순하게 일반 사람들이 조금 생활비가 없다, 먹을 게 없다 해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이 굉장히 비즈니스화하고 있다는 거죠. 거대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즉 돈줄하고 하는 신용재벌이 생겨갖고 네. 이들을 통해서 이제 과거 같으면은 그냥 현금 거래만 했는데 네. 이제 현금 거래가 아니라 아주 원시적인 형태지만 우리나라 금융 거래에 해당되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채, 사금융. 그다음에 이제 돈도 이체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을 하면은 어느 시점에 평에서 얘기를 하면 원산에서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결제 시스템이 되는데요. 이건 뭐냐? 과거의 사회주의 체제는 이런 시스템이 전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업이 원시적이고 그야말로 흔히 일상적으로 말하는 현금 박치기라는 수단밖에 없었는데 네. 이제 이게 규모화되고 굉장히 조직화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네. 북한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어쨌든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열심히 다녀야 돈 벌 기회가 있는데 그러다가 아마 사고가 난 모양이에요. 변정국 기자. 예, 북한의 마천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네. 함경 북도와 함경 남도를 연결해주는 경계에 있는 이 구불구불한 고개인데 예. 이 고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북한의 자동차는 우리나라 자동차에 비하면 거의 고물차 수준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구불구불한 길을 조심스럽게 그런 가야 고개군요. 되는데 지금 예, 지금 굉장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세도 험하고 굉장히 위험한 고개인데 여기서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북한이 이 마천령 고개 일부를 직선 구간으로 터널 공사를 해서 뚫었습니다. 좀 안전하게 네. 다니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구간에 3km 공사가 자재 부족 같은 이유로 때문에 완공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네. 이때 공사 지휘부가 버스 한 대당 15,000원을 받고 이게 불법적으로 통행을 시킨 겁니다. 네. 그런데 이 15,000원이라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비하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3,000원에서 10,000원이거든요. 한 달. 이거 한 달보다 비싼 건데 여기를 누가 통과하려고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 터널을 피해서 아까 사고 위험이 많았던 구불구불한 산길을 가다가 사고가 난 거거든요. 네. 이 15,000원 한 번 아끼려다가 27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네. 북한에서는 어쨌든 저런 말도 안 되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우리나라는 층간소음 때문에 경기도 하남에서요. 비극적인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다음 소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